31번 가겠습니다. 31번. 29번이네. 24년은 또 헷갈려. 자, 31번.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31번은 한글부터 먼저 읽고 갈게요. 이거 빈칸 추론 문제였죠. 한글 제목에 보면 다른 환경과 경험은 다른 능력을 만든다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얘기입니다. 자신이 살아오는 환경하고 경험이 다르니까 나중에 커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나라로 쳐볼까요? 나라로 친다면 아프리카라는 지역에 살던 친구가 계속 거기서 살아오던 경험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온 경험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온 경험을 가진 이런 친구들이 세 명이서 만났다. 그럼 세 명이서 물론 인간이니까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사람들의 능력치 자체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럼 애초에 뭐 게임으로 생각해도 돼요. 게임으로 하면 니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종족이 다르잖아. 종족이 다르면 그만 당연히 쓰는 기술도 달라. 그 자신의 적에 따라서.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사용합니다. 이전의 경험을. 다시 말하면 이 경험치라는 건 자신이 가져왔던, 겪어왔던 과거의 지식이야. 이걸 사용합니다.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예측하기 위해 이전 경험을 사용한다. 공부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는 것도 시험을 볼 때 앞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써먹는 거니까 지금 이거죠. 다른 환경은 다른 기대치들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다르면 기대치가 다른데요. 이것은 profoundly, 이게 좀 중요한 단어죠. profound가 심오한, 깊이 있는. 그러면 profoundly 하면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설명이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과학자인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인데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심도 깊게 이 부분을. 어디에서? 그의 책인 Guns, Germs and Steel. 요게 한때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던 베스트셀러입니다. 총균쇠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인류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이끌었던 세 가지. 그게 바로 총, 균, 세균, 그 다음에 쇠. 이 세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유명한 책인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봐보세요. 그는 묘사합니다. 뭐를? 모험을 묘사합니다. 그 다음 나온 단어 잘 봐야 됩니다. 원더가 아니라 완더야, 완더. 떠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는 얘기야. 돌아다니는 모험이래요. 어디를 통해서? 뉴기니 정글을 돌아다닌 모험을 묘사하고 있어요. 누구랑? 네이티브 뉴기니안스. 이 사람이 뉴기니를 간 겁니다. 파푸아 뉴기니 이쪽을 간 건데 거기 가서 그 현지 사람들하고 같이 정글을 탐험한 거를 묘사하고 있대요. 그는 대이하를 언급한다. 이때 relate는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묘사하다, describe랑 똑같다고 하면 돼요. 그는 대이하를 이야기한다. 이 원주민들은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뭐 하는 경향이 있냐? perform,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뒤에 poorly, 이거지. 이걸 별표 쳐놔입니까? badly죠. 잘 못한다는 얘기야. 수행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at task. 업무들의 수행을 잘 못한대요. 근데 어떤 업무들이냐?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Westerners, 서양 사람들이 have been trained to do, 하도록 훈련받아온 일들. 언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서양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해왔어야 돼. 수학, 산수, 구구단 외우고부터 시작해서 뭐 글쓰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뭐 개인 예절 배우고 포크질하고 나이프질 이런 걸 배웠다 친다면 이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을 하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hardly stupid. 이 문장 두죠. hardly에 내모치는 거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 즉 그들이 멍청해서 못하는 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뉴기니 사람들이 서양인들, 미국인이나 유럽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건데 얘들은 왜 못하지?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걔들이 멍청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들은 can detect래요. detect. 알아차릴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대요. 가장 subtle. 이 단어 subtle이죠. subtle이 아니라 subtle이라고 줍니다. 미묘한 변화를. 정글에서 가장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which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계속조문법입니다. 앞문장 전체예요. 정글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good,
좋다, 유용하다. 여기선 useful이죠. 유용합니다. 뭐에 유용해요? Following the tracks. 흔적을 따라다는 거죠. 뭐에? A predator. 포식자. 프레데터는 포식자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정글에서 흔적을 잡는다는 얘기는 육식동물들, 맹수들 있잖아. 맹수들의 흔적을 추적하는데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for로 연결하고 있죠. 병렬 구조입니다. Finding the way back home. way back home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을 발견하는데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양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당연한 일들을 잘 못하는 반면에 얘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냐?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는 얘기잖아. 그지? 바로 이거야. 얘들한테는 서양인들이 배워야 되는 거. 만약 한국으로 친다면 공자 맹자를 모른다고 쳤을 때 야 공자도 모르냐?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뉴기니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야? 포식자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집이 이 정글에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거죠. 그들은 알고 있다. Which insect. 이거 which는 여기서 의문사로 쓰인 겁니다.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왜? 앞에 선행사도 없죠. 어떤 곤충들을 to leave alone.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곤충들은 건드리면 안 돼. 그 곤충 건드렸다가는 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일 날 수가 있어. 그럼 먹지 말아야 돼. 버섯 같은 것도 있죠. 쉽게 말하면. 어디에 음식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다.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can build and tear down. 동사가 총 4개입니다. They know, can build, tear down. 4가지가 병렬이야. 짓고 tear down. 이때 tear가 동사로 나왔네요. tear는 찢다라는 뜻이죠. tear, turn. 눈물 말고 여기서 동사로. 그래서 얘는 destroy. 짓다의 반대. 앞에 build니까 얘는 destroy. 파괴하다 또는 destruct. 부수다. 이런 단어로 쓴 겁니다. 지을 수 있고 부술 수 있다. shelters. 피난처를. 정글에서 비가 갑자기 내렸어. 아니면 갑자기 좀 뭔가 어두워서 날씨가 안 좋아. 그럼 잠깐 쉴 수 있는 거를 만들었다가 뭐 했다가. 물론 그런 거는 나뭇가지 같은 걸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마지막에 with ease. 여기서 ease가 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야? 이게 easily. 한 단어 부사입니다. 쉽게 만들고 부술 수 있다. 다이아몬드는 그리고 코마 있습니다. 이게 저자 이름이죠. 우리 말하는 다이아몬드 보석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had never spent time in such a place. 그러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는 다이아몬드는. 그러한 장소는 어때요? 정글 얘기하는 겁니다. 정글에서 이 사람은 당연히 백인이잖아. 서양 사람이죠. 그러한 정글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던 다이아몬드는 has no ability. 능력이 전혀 없다. 뭐한 능력? Pay attention to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에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서양 사람들은 이 정글에서 뉴기니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거 있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이 없는 것이 머리의 똑똑함과 모자람의 차이가 아니라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were he to be tested on such a task 나왔지, 그지? 자, 요 마지막 문장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갑자기 were가 나왔고 갑자기 뭘까? 바로 이겁니다. 가정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법은 두 가지가 있죠.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가지가 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로 결정을 하느냐? if가 나왔을 때 여기 주어 나오고 가정법 과거는 동사를 과거를 쓴 거고 여기는 had pp를 쓴 게 가정법 과거 완료란 얘기야. 이름은 동사의 시제를 보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가정법은 뒷부분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 뒷문장, if가 아닌 문장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과거형으로. 그러면 조동사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과거, 가정법 과거일 때는 조동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게 동사 원형만 쓰면 돼요.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동사 때문에 뭘로 바뀌어요? have pp로 바뀌어요. 그죠? 요거잖아 지금.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딱 봤을 때 were가 나왔고 he가 나왔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 가정법에 정말 특이한 용법이 있는데 이 if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있어. 근데 얘를 그냥 지웠어. 그럼 얘가 있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하고 가냐면 주어와 동사를 서로 바꿔놓고 합니다. 동사와 주어가 바뀌는 경우는 영어에서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의문문일 때. 이 도치라는 건 바뀐 걸 얘기합니다. 순서가 바뀐 거. 의문문일 때 동사 주어 나오지. Are you?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그지? 그럼 두 번째 뭐냐면 no라든가 never처럼 부정문이 나올 때도 당연히 동사 주어부터 나와요. 우리가 배운 건 이 두 가지야. 그런데 여기는 마지막에 물음표도 없고 의문문이 아니지. 그 다음 여기는 앞에 부정어도 없고, 그지?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세 번째 도치를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닌데 지금처럼 were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의 과거 나올 수도 있어요. 과거가 나오고 여기에 주어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면 얘는 if가 사라진 것이다. 가정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 가정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가정법 뭐길래 라고 보는 거죠. 가정법 뭘까? 뒷문장 보면 됩니다. He also would perform 이렇게 나와 있지. he 주어 있네요. 조동사 과거 있죠. 그 다음 동사가 뭐야? 원형이야 have pp야.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이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왜 were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어는 he인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올 거야. 주어가 he잖아. 단수잖아. 그럼 여기는 was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가정법 배울 때 가정법의 비동사는 과거 쓸 때 무조건 다 단수복 상관없이 were를 쓴다. 그래서 이 were가 나온 겁니다. 그럼 원래 문장은 뭐냐면 이거죠. if he were란 얘기예요. 그래서 if가 사라져서 were가 된다. 됐냐? 만약 그가 to be tested 이거는 비투용법입니다. 투부정사용법에서 또 중학교 때 안 배우는 것들.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그래서 여기서는 예정처럼 쓴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그가 보게 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란 건 뭐냐? 서치 태스크라는 건 바로 위에 나온 거. 어떤 곤충을 내버려둬야 될지,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 피난처를 짓고 부시는 방법. 이 테스트를 본다면 그는 또한 뭐 할 거다? 푸얼리하게 할 거야. 못 할 거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문단의 단락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총균세를 쓴 유명한 저자라는 사람이 총균세는 그냥 힌트고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 유명한 저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총균세를 모르니까 그냥 저자인데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같은 사람이야. 그 작가가 정글에 가서 이 사람은 서양 사람이에요. 정글에 갔는데 이 정글 사람들은 자신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서양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얘는 못 하더라. 사람들은. 그런데 딱 느낀 게 뭐냐? 얘들은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야. 환경이 다른 거야. 얘들이 잘하는 건 이 정글에서 살아가는 법을 잘하잖아. 나를 기준으로 봤더니 이 저자는 뭐라 그래? 나는 이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다. 서양인이지만, 그지? 과연 그러면 얘네 보고 미개하다고 할 거야? 잘못됐다고 할 거야? 이거를 우열을 가릴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대부분 어떤 지문하고 유의하냐면 예전에 수능에 많이 나왔던 건데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지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하다 보면 이 짱깨 새끼들, 쪽발이 새끼들, 저 미개한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야. 그들만의 환경에 맞는 그러한 능력이고 그러한 문화인 거야. 문화는 서로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맨 위로 올라오면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과 능력, 즉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됐니? 그래서 오늘 21번과 31번을 한 거예요. 자, 일단 이 두 지문 요거 했으니까 요거 쓰고 나서 다 끝나면 이제 10지문에다가 요걸 문제를 풀어보겠다. 갖고 나온다.